기자 수첩 넘어가죠. 뭐 가지고 오셨습니까? 어제 농민들이 논을 갈아엎어버렸습니다. 그래요? 예, 모내기한 논을 갈아엎었습니다. 봄가뭄이 심해서 다른 때보다 훨씬 굉장히 힘들게 모내기한 논일 텐데 갈아엎었어요. 그렇죠. 지금 절기로는 썰의 시침이라는 걸 할 때거든요. 이제 모내기를 무사히 잘 끝내서 더는 썰애를 사용하지 않게 됐다. 자축하는 의미의 행사를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예. 근데 이제 잔치는커녕 자식 같은 논을 갈아엎는 거죠. 쌀 개방 문제 때문입니까? 네, 내년부터 쌀 수입을 전면 개방하기로 한 정부를 향해서 농심이 폭발했습니다. 농민들은 정부의 쌀 관세와 개방 선언은 식량 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다. 농민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분노하고 있고요. 예. 사실 농민들은 할 만큼 했습니다. 죽도록 농사 지었고 삭발 농성도 해봤고 피 같은 쌀을 뿌리면서 고함도 쳐봤고 고추 마늘 불태워보기도 했고 애지중지하던 소들을 서울로 끌고 와서 소들과 함께 주저앉아서 울기도 해봤고 참 이 농촌 개방, 농업 개방 때문에 참 많은 일을 했죠. 그렇죠. 사실은요, 정부도 20년 동안 이제 전면 개방을 막으면서 압력이 있음에도 막으면서 의무 수입으로 대체하며 어렵게 끌고 왔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면 개방 불가피하다, 난처하다라고 하는 입장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이것을 왜 슬기롭게 어떤 합의를 이끌어가면서 끌어내지 못했는가. 그 점이 아쉬워요. 일본과 필리핀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 건데 일본도 결국 쌀 관세화를 했습니다. 그렇죠. 쌀 개방 유예기간 2년을 남겨놓고 일본도 고민을 했죠. 차라리 조기 개방하는 게 낫지 않겠냐. 결국 농민과 국민 대표 국회 이런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었습니다. 3자가. 네. 그래서 합의를 이끌어냈어요. 그렇게 하자. 이랬던 것이고 일본. 필리핀은 정부가 쌀 협상하는 과정에 농민 대표가 아예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투명하게 진행이 됐고 결과는 쌀 관세와 의무를 유예시키자라는 쪽으로 또 다른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간에 투명한 과정을 거치면서 국민적 합의를 서서히 이루어냈다. 그래서 갈등과 후유증을 최소화시켰다는 게 이제 특징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근데 우리는 꼭 논의 과정에 농민만 배제된 채 정부가 일방 독주한다. 이게 이제 농민들의 불만이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농업 정책은 사실 아니라고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농업을 살리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필사적인 노력이 아니라 FTA를 하거나 무역을 갖다가 좀 편하게 하려는데 농촌의 희생은 어쩔 수 없고 농촌의 희생에 대해서 반발이 크니 어느 정도 보조는 좀 해줘야겠다. 이런 식의 대책으로 일관하다 보니까 결국 이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요. 결국 가트 체제에서 우루과이 라운드를 거쳐서 WTO 체제로 넘어오면서 모든 회원국은 모든 농산물을 관세화한다. 합의는 끝나 있는 겁니다. 다만 그 과정으로 넘어가는데 농촌에게 어떤 대비책을 줄 거냐. 그렇죠. 그 과정을 어떻게 합의를 이룰 거냐. 근데 대통령은 또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쌀은 지키겠다. 김영삼 대통령이 약속했었죠. 쌀은 지키겠다는 의미는 도대체 뭐냐. 이런 문제인데 참 어려워집니다. 참 이렇게 농촌은 자꾸 어려워진다 하는데 어떻게 살릴 길이 없는 겁니까? 정책적으로는 큰 틀에서는 분명합니다. 의지와 방향이 문제죠. 농민이 땀 흘린 결실이 중간 유통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새나가지 않도록 유통의 주도권을 생산자인 농민한테 일단 더 옮겨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 하고 고부가가치 농업 생산 체계는 지금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러려면은 농업에 쏟는 예산 자체가 국가 예산이 늘어나면 농업 예산도 조금은 늘어나야죠. 국가 예산이 늘어나도 농업 예산은 오히려 줄어든다든가 이렇게 해서 투자 자체가 안 되면 이게 불가능한 거죠. 그런 점에서 방향과 정책 의지가 문제라고 하는 건데요. 통계청 자료를 보면 농가당 평균 소득이 2006년에 3,230만 원이었거든요. 2012년에는 3,10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어요. 2006년 1인당 평균 농가 소득을 보면 1인당 평균 전국 가계 소득에 비해서 한 105.9%는 됐어요. 근데 2012년에는 81%로 떨어졌습니다. 평균이 안 된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평균 벌이보다 한참 밑으로 지금 농촌에서 내려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런 점에서 농촌에 대한 투자 더 해야 된다. 그리고 적어도 농업에 대한 예산을 정부가 더 확보해서 뭔가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예. 국회의원 평균 소득이나 공무원 평균 연봉이 이렇게 100에서 80으로 떨어졌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죠. 뭐 국회의원 공무원 할 것도 없이요. 우리 회사원들도 이렇게 떨어지기만 한다 이러면 가만히 있을 사람들이 없을 텐데. 그렇습니다. 왜 농민들한테는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건가. 희생을 강요하는 건가. 그런 거죠. 네. 우리가 좀 국민들이 함께 나서서 도울 일은 없겠습니까? 당연히 도와야 됩니다. 우리나라 식탁의 우리 농산물 비율은 23% 선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글로벌이라는 이름으로 잔뜩 들어와 있는 외국 식품들입니다. 23% 선까지 떨어졌어요. 예. 뭐라 알지도 못하는 꼬부랑 글씨로 써 있는 그 엉터리 투성이의 중국 대륙에서 길러냈다는 음식 먹거리들 또는 다른 나라에서 수입된 먹거리들보다는 가능한 한 우리 것을 좀 먹자라고 하는 운동을 벌여야겠죠. 우리 게 조금 비싸다 보니까 자꾸 좀 싼 거를 선택하게 되는 경향도 주부들이 있거든요. 근데 위험성은 그만큼 큰데도 말이죠. 가격이 조금 싸고 포장 잘 돼 있고 또 에어컨 시원하게 나오는 재벌들 대형마트에 가서 한꺼번에 사는 게 시원하고 편하다고 한꺼번에 그냥 왕창 사서 집에다 재워놓지 마시고 제철에 제때에 우리 먹거리를 사 먹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농업은 농촌에서 농번기에 하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국민이 매일매일 하는 일이 농업입니다. 누구나 하루 세끼 먹고 그 세끼를 먹기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세끼 먹거리를 대는 농업이 사회의 저쪽 한 부분은 결코 아닙니다. 그 농업 농촌이 지금 농민이 무너지고 있는데 정치의 탓으로만 돌릴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은 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능한 한 농촌을 도울 일을 우리가 머리를 짜내고 국민들이 조금 부담 가더라도 실천하자. 이런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습니다. 변상욱 대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